모두에게 존경받던 한 여성 교도관이 살인 혐의를 받는 중 범죄자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직접 탈옥 계획을 세우고 함께 도망쳤습니다. 과연 이것은 교묘하게 조종당한 감정 게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하고 지독한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러나 가슴 아픈 비극으로 끝난 한 탈옥 로맨스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교도관과 죄수, 금지된 사랑의 서막.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성 교도관 비키 화이트와 중범죄자 케이시 화이트입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도 성이 같았지만 부부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우연이야말로 두 사람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엮어버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미국 엘라바마주 플로렌스시에 위치한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약 200명의 수감자가 머무는 작은 지방 구치소였죠. 이런 곳에서 비키 화이트라는 여성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근무했습니다. 교도소장보다 더 실세로 통했던 그녀는 1966년생으로 2005년부터 교도소 운영 보조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교도관 관리부터 수감자 이송까지 교도소의 모든 운영은 그녀의 손을 거쳐갔죠. 그녀는 일주일에 5에서 60시간을 일하는 워커홀릭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수감자들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수감자들을 위해 사비로 간식을 사 나눠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약 중독으로 4년 만에 이혼했고 2009년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매일 밤 술로 외로움을 달래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크리스마스 무렵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에게 두 남자에게 구애받고 있다며 수줍게 카드 2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중 하나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힌 $100 지폐 2장이 들어있었지만 워낙 올고 닿던 그녀였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키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2년 4월 56세의 비키는 돌연 조기 은퇴를 신청했습니다. 25년의 복무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마자 내린 결정이었죠. 동료들은 그녀가 이제 지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녀는 동료에게 내가 은퇴하는 날 아주 떠들썩하게 떠날 거야 라는 농담을 던졌지만 아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괴물과 함께 사라진 교도관.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그날은 비키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교도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많은 교도관들이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자 자리를 비워 교도소 인력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날이었죠. 오전 9시, 동료들은 비키를 위해 조촐한 은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는 어딘가 계속 초조해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녀는 자신의 25년 공직 생활의 상징인 계급장을 가장 친한 동료에게 맡기며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9시 30분, 파티가 끝나자마자 비키는 한 교도관에게 수감자 K씨를 법원에 데려가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며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교도관은 아무런 의심 없이 K씨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인계했고 비키는 그를 경찰차에 태워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반이 되도록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비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두절되자 교도소는 마침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자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비키의 경찰차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2m가 넘는 거구의 흉악범 K씨를 비키가 왜 혼자 이송했는지 의아해하며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교도관은 항상 수감자 뒤에서 이동해야 한다는 철칙을 비키 스스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K씨를 전혀 경계하지 않은 채 마치 연인처럼 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키는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 떠난 것입니다. 모두가 존경했던 비키가 한순간에 중범죄자의 탈옥을 도운 공범이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비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게 만든 남자,
케이시 화이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983년생인 케이시는 키 206cm, 몸무게가 150kg의 거구였습니다. 그는 18살 이후 마약에 손을 댔고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으며 폭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15년에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총을 들고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웃집 차를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죠.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오렌지맛 탄산음료 한 병만 사달라는 황당한 조건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미수, 강도 등 수많은 혐의로 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0년 또 다른 미제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갑자기 자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조사를 위해 비키가 근무하는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천통의 비밀 통화, 드러나는 위험한 사랑. 두 사람이 사라진 후 경찰은 케이시의 교도소 통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비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비키는 동료들 앞에서 보였던 강인한 모습과 달리 외로움을 호소하는 여린 소녀 같았습니다. 케이시는 그런 그녀를 다정한 말로 위로했고 두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년간 무려 1000번 넘게 통화하며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비키는 케이시와의 연락을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그녀에게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관심과 소중함을 안겨주었고 규칙 속에서만 살아온 비키는 그 위험한 관계 속에서 억눌려왔던 내면의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수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이미 신체적인 접촉까지 가졌습니다. 비키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다른 수감자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보낸 뒤 변호사 접견을 핑계로 남은 케이시의 감방에 들어가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탈옥 3일 전에는 똑같은 정신감정을 핑계로 케이시를 데리고 나가 탈옥 예행 연습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키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캠핑 장비와 총기, 탄약을 몰래 사모았고 탈옥 5주 전에는 시가 22만 달러가 넘는 자신의 집을 단돈 9만 5천 달러에 급하게 팔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11일간의 도주, 그리고 비극적인 마지막. 미국 연방보안관실과 FBI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비키가 탈옥을 위해 또 다른 차를 준비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추적 7일째, 한 시민의 제보로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비키가 구매했던 오렌지색 SUV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차 색깔이 너무 눈에 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K씨가 중고차 딜러에게 검은색 포드 픽업 트럭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적 10일째, 인디애나주의 한 세차장에서 며칠째 방치된 검은색 픽업 트럭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K씨였습니다. 그는 잠시 후 회색 캐딜락 차량을 타고 나타났는데 조수석에는 비키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을 수색했고 한 모텔 주차장에서 문제의 캐딜락을 발견했습니다. K씨가 다량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특수기동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신중하게 체포 작전을 준비했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비키와 K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격렬한 도심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K씨는 익숙하게 차를 몰았지만 비키는 초조한 표정으로 뒤쫓는 경찰차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키의 휴대폰에서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전화를 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경찰차의 전술적 충돌로 인해 캐딜락은 도로 옆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K씨를 끌어냈을 때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발 내 아내를 확인해줘요. 그녀가 살아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비키를 차에서 구조했을 때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채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그녀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17년간 함께했던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비키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받는 교도관이었던 그녀는 경찰에 포위된 순간 자신의 명예가 모두 무너졌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수감자가 되어 자신이 평생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포된 케이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비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은신처였던 모텔 150호실은 이후 커플들의 예약이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케이씨에게 물었습니다. 탈옥한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쪽의 한적한 마을에서 월세 $250짜리 집을 얻어 조용히 살 계획이었죠. 도망치던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비키가 침대 위에 제 새 옷을 사서 놓아뒀더군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잠시나마 맛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키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케이씨에게 그가 원했던 11일간의 자유를 선물했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